안녕하세요. 에어비 36기 김태규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한 거는 주택 정책의 원칙과 쟁점, 그리고 소주제로는 시장주의를 넘어입니다. 여기서 이 책의 핵심은 주택 정책과 시장주의 이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고 제가 어떻게 발표를 할 것인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여기서 소주제로 나왔던 개입주의와 시장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택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김수현 사회수석이 어떻게 2017년 3월까지 이 주택 시장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그리고 어떤 원칙을 갖고 있고, 그런 시장을 파악한 것과 원칙을 갖고 어떤 정책을 냈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이번에 또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한번 다시 하게 되면 대치동 이화부동산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나이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나이를 91년생입니다. 네. 많이 어리죠? 그리고 2017년 때 제일 잘한 거는 여기 네오비 독서전에서 우수상 제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참고했던 자료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40년, 이거는 1967년부터 2007년도까지의 주택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쓴 책이고요. 이번에 나온 책은 노무현 정권 때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되었는지, 그리고 꿈의 주택 정책을 찾아서는 이게 중요한데요. 2017년 3월에 출간된 책인데, 이게 김수현 사회수석이 어떻게 그 현대의 주택시장을 파악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책입니다. 그리고 돈되는 아파트, 불안되는 아파트, 이것도 참고해서 주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서울대학교 도시공학 학사를 나오셨고,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다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경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업무를 좀 하셨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다시 비서실장으로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62년생이시네요. 저랑 많이 차이가 나죠? 네, 여기서 보시면 또 개입주의, 시장주의가 여기 핵심인데요. 그렇다면 개입주의는 뭔지, 시장주의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개입주의는 주택시장이 불안전한 경쟁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개입을 해야 한다는 주의고요. 시장주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주택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주의인데, 여기서 책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주의를 넘어서 개입주의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수현 사회수석이 말하는 시장주의와 개인주의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김수현 사회수석이 말하는 시장주의와 개인주의는 극과 극이 아닌, 어느 쪽으로 약간 치우쳐졌으면 개입주의, 그리고 또 어느 쪽으로 약간 치우쳐졌으면 시장주의,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표현을 이렇게 시장주의, 개입주의 이렇게 나눠서 말을 하신 것 같거든요. 요즘에 나오는 정책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개입주의를 보시게 되면은 이걸 해야 되니까요. 이제 시장주의 넘어서 이게 맞는 정책이니까요. 그리고 수도권 집중 억제, 그리고 개발 이익 환수 강화, 보유세 강화,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이런 걸 보시면 지금 원래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책들이 쭉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시장주의를 보시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개발 이익 환수는 기존 세제로 해야 되며, 다주택 효용론을 주장하고 계신 분들이 시장주의자들이고요. 근데 개입주의와 시장주의와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공공임대 주택은 확대해야 하며, 거래세는 완화해야 하고, 일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는 합리화해야 되며, 시장은 투명해야 한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보유세가 증가하면은 거래세가 완화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즘 보유세가 증가한 정책이 나왔으니까 제 추측으로는 거래세, 취등록세는 좀 낮추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주택 정책의 역할이란 수요와 공급의 진폭을 줄이려는 노력을 말하는데요. 가격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파란색 선과 같이 완만한 변화를 줘야지 급격한 변화를 주면 시장에 혼돈을 주게 된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완만한 변화로 수요와 공급의 진폭을 줄여야 된다. 그 말을 그게 주택 정책의 역할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와 공급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도 얘기를 해드리면은 수요에는 인구수, 구매력, 취득 및 유지 비용, 공급 제도가 있으며 공급에는 토지 공급, 개발 제도, 자금 동원, 공급 비용 이런 거 있습니다.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면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돈을 많이 벌어서 구매력이 증가하면 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공급에 가서 토지로 공급을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 짓는 사람들한테 더 쉽게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면 공급이 늘어나는 거고 만약에 그 극한의 예로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집주민들 주인들 80%만 동의하면 재건축 재개발 오케이 그러면 바로 다음 날부터 집 부시고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급이 수월하게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 정책의 종류로 가면 매매가를 취급하는 수요 공급 말고도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서 시장 투명화, 등기부등본의 그 실거래가랑 소유자 이론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주택 정책의 중요한 역할이고요. 주거 복지는 임대차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과연 2017년 3월 이 책이 나오기 때까지 김수현 사회수석이 우리 시장을 어떻게 파악하고 정책을 내게 됐냐는 겁니다. 일단 나무라는 우리나라를 보기 전에 숲이라는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김수현 사회수석이 어떻게 파악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전 세계적으로 거품이 일어났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주택시장은 계속 침체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자기 소유가 핵심이었다면 이제 부담 가능한 주택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부담 가능한 주택이라는 뭐냐면 그 한 가구 한 가정이 살아가면서 주택으로 인해서 부담이 없어야 된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부담 가능한 주택이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임대도 중요하지만 민간임대랑 같이 합산해서 정책을 펴야 된다는 게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과 공공의 복합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이런 게 주택시장의 트렌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 3월까지 한국의 주택시장을 어떻게 파악했을까요? 김수현 사회수석은 글로벌 시장과 마찬가지로 우리 매매시장 같은 경우는 하향 안정되고 있는 추세라고 판단했고 절대 부족에 따른 공급 우선 정책에서 다양한 주택 수요에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정책들이 공급 위주가 아닌 그 투자자를 막는 정책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규제도 단계적으로 완화되는 추세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같은 시장에서 보면은 이 전세의 낮은 수익성 때문에 전세 월세 가속화 그리고 이런 월세 가속화는 서민들의 가계의 부담을 키우기 때문에 부담 가능한 주택 이렇게 주거 복지는 계속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시장을 파악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가 소유는 무작정 늘어날 수 없는 점유의 형태 이렇게 말을 했고 그 시장이 글로벌화되면서 일을 하러 외국에 나가야 될 일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소유의 개념보다는 렌트의 개념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소유에 대한 욕구는 사라지고 임대의 시장으로 나아갈 거다 이렇게 우리나라 주택시장도 글로벌 주택시장과 마찬가지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2017년 3월 문재인 정권 시작할 때까지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수요, 여기서 말하는 투기를 조절하면은 주택은 안정화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자가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부담 가능한 주택이 핵심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고요. 그러면 저렴한 주거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지가 주택 정책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주택이 수요가 많다는 시장도 있었지만 이게 또 다른 시각이 있었거든요. 아직 우리나라는 수도권에는 주택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시각도 있었는데요. 이거를 그런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여기 입주량은 이 정도고 수요량은 이렇게 더 크게 돼서 입주량이 수요량을 못 맞추는 상황에서 이제 주택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가격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있었다는 상황인 겁니다. 같은 나라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강남구 아파트의 이거 추세고요. 그리고 여기 노원구 아파트의 매매 가격 지수 추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건 노무현 정권 때 나타난 거를 보고 현재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보려고 여기 넣어놓은 표입니다. 보시면 8.31 대책 이후로도 강남 같은 경우는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그리고 금융위기가 왔을 때 드디어 이제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원구 같은 경우도 8.31 대책 이후에 꾸준히 오르고 강남이 먼저 오르면 그 옆에 지역들이 불타서 이렇게 불이 번지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 빨간색 선을 보시면 최고점의 시기인데요. 강남 같은 경우가 제일 먼저 최고점을 찍고 그 뒤로 이어서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 지역들이 가격을 최고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왜 여기가 이쪽이 제일 고점을 찍고 노원구는 금융위기 전에 제일 고점을 찍었냐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2007년 1월쯤 보면 강남구 옆에 잠실이라는 곳에서 엄청난 입주 물량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공급이 많아서 주택 정책보다는 공급이 많아서 가격이 안정됐다 이거를 표현하는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공급이 늘어나면 주택 가격은 안정화될 것이다 이런 것도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책 맨 뒷페이지 보시면 이게 제일 위쪽에 써져 있죠. 사회수석의 주택 정책의 원칙 4가지인데요.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은 책에서 보면 이걸로 정책을 가지고 경기 부양 수단으로 이 정책을 사용하면 안 되고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 문구를 보시면 또 파리 대책 나왔을 때 뭐 4월까지 집을 팔아라 이렇게 미리 언제 주면 이런 예측 가능성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말하고 있고 투명화, 보유세 정상화, 개발이익 환수는 기본 전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요즘 나오는 정책들과 비교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주거 복지 달성이 주택 정책의 목표다는 아까 말씀드린 부담 가능한 주택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 부담 가능한 주택이 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물론 다 장기시장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시장은 안정화되고 있고 투기 수요만 잡으면 된다는 주택 시장을 파악한 것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정책 원칙을 가지고 어떤 정책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런 뭐 6.19 대책, 파리 대책, 1213 대책 뭐 이런 거 보시면 핵심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과 주거 복지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6.19 대책 같은 경우도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수요고요. 경매 제한 기간 강화 이것도 수요, LTV DTI 요율 강화 이것도 수요, 재건축 규제 강화, 그리고 주택 질서 확립 이거 같은 경우는 주거 복지 쪽에 시우친 정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파리 대책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도 투기 수요, 수요를 잡는 정책이고 여기도 실수요 중심의 수요 관리, 투기 수요 억제 이런 수요에 관한 정책이 또 나왔고요. 여기 공급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인을 위한 공급이 아니고 또 서민을 위한 공급만 또 따로 나왔기 때문에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아래 같은 것도 복지 쪽이고. 그럼 이런 정책을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긍정적인 결과 같은 경우는 장기 시장 변화에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고, 주거 복지는 강화하게 되었고, 임대사업자 증가에 따른 수요 공급 조절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정부에서 그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 농가물이 너무 쌀 때는 정부에서 농가물을 사들이고, 농가물이 너무 높았을 때는 정부가 이렇게 야채 축적해뒀던 약채를 풀듯이 임대사업자를 증가시킴으로써 수요가 많을 때는 공급을 풀고 없을 때는 수요를 땡기고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증가를 시켰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결과 같은 경우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인데요. 수요에 대한 이슈들을 자꾸 터뜨리니까 오히려 되려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수요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시장 왜곡이 생기게 되었고, 시장 왜곡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주택을 사야 된다 이렇게 심리 조절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주식 가격은 떨어지고 그런 다 그 유동성 자금들이 다 주택으로 몰리는 과잉 유동성 실패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니까 또 대책이 또 나와야겠죠. 그래서 2018년도 8월 27일 나온 대책을 보시면 드디어 이제 공급 확대라는 단어를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공급 확대를 가고 또 투기 수요를 잡고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정책들입니다. 이거는 좀 앞에서는 제가 그 키워드만 말씀드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것들은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및 추가 과세가 나왔고요. 이게 아까 보유세 정상화 이거랑 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80%에서 100%로 증가, 그러면 공시 가격으로 세금을 매기겠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 150에서 300% 인상인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시면 세율이 인상되고 그리고 내 과세 표준이 올라가게 되고, 그 말은 뭐냐면 80만 원의 세금을 10% 붙이는 것과 100만 원에 10% 붙이는 거의 차이는 20만 원이라는 차이가 되고, 올해는 20만 원 차이라고 내년에는 또 세금이 증가됨으로써 뭐 2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20만 원이었다면 150%면 뭐 30%, 30만 원 요 정도만 될 수 있었지만, 이게 300%가 되면 20만 원에서 60만 원 이렇게 3배씩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이 조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자들과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보유세에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대출, 추가 주택 구입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이고요. 임대사업자들에게도 대출 규제가 이번에 새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를 하게 됐고요. 일시적 2가구 비주택, 비과세 기준 3년에서 2년으로 변경 같은 경우는 한 주택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주택을 샀을 때 그 이전 주택을 3년에서 2년 내로 팔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고, 핵심은 또 공급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주거 복지 쪽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드디어 이제 그 김주현 사회수석의 원칙으로 생각하고 옛날부터 고집하던 그 공급은 괜찮고 수요만 잡으면 됐다는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공급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상황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짚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이 원포인트 레슨을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점이, 과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 아까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지역 나라들도 가격이 다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책이 아닌 대공황 이후로 2008년 대공황 이후 가격이 꺾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주택시장이 정책만으로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고, 과연 주택 정책이 즉각적인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노무현 정권 때 가격이 오른 이유가 1997년 IMF 이후로 김대중 대통령이 부양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거에 쌓여서 노무현 정권 때 터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문재인 정권 때도 가격이 폭등했던 이유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 하락하고 있던 주택시장을 살리려는 그 주택을 풀려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연도 들자마자 주택이 폭등하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이번에 잘못해서 과연 이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권이 잘못해서 가격이 폭등한 건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또 생기게 되었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택 가격의 상승이라는 거는 다양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해서 하락하고 또 떨어질 수도 있고 하게 되는 건데요. 또 그런 것들에서 공급과 유동성, 지역 심리 등 말고도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과연 이게 정책과 수요 공급이 중요한 건지 심리가 중요한 건지에 대한 더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던 발표, 그 원포인트 레슨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치기 전에 저는 원래 이게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주택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궁금증을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표님들도 혹시라도 더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었지만 미뤄졌던 주제가 있으면은 원포인트 레슨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